네, 이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 수정이라는 세 번째 작은 주제에 따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는데요. 자, 유아가 하는 그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행동 수정에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그 행동이 나타나도록 이끄는 그 행동에 대한 반응과 선행 조건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반응은 그 행동이 지속되도록 하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반응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연이가 미술활동 교구를 바닥에 쏟고는 수아의 손등을 꼬집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면 문제 행동이 교실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교사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사의 처음 반응은 보통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교사들은 꾸지람을 하고 훈계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 유아를 지적하지요. 이러한 교사의 의도는 유아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주연이에게 친구를 핥히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수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왜 수아의 손을 핥혔는지 말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교사들은 주연이가 던진 미술활동 교구를 다 줍도록 하고 수아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주연이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반응은 유아를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때때로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는 어떤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인지를 금방 배우고 어떤 행동을 하면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압니다. 유아의 목적이 교사와의 1대1 상호작용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아는 이게 부적절한 행동을 금방 또 할 수가 있죠. 자, 둘째,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또 다른 전형적인 반응은 유아를 특정 영역에서 나가게 하거나 교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주연이가 교사의 관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술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미술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느꼈거나 혹은 미술 활동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반응이 미술 활동 영역에서 나오게 하는 거면 수연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주연이가 던진 미술활동 교구를 주지 않게 되면 주연이는 어려운 미술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간접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자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면 교사나 또래의 관심을 받거나 특정한 활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요.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반응하는 대신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관심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흥미없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교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행동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에 반응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언어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생활 지도를 좁힌 그 개념을 얘기하면 유아의 행동 지도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교사가 사용하는 생활 지도, 행동 지도의 방법은 유아의 행동과 유아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체벌과 부적절한 훈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고요. 유아가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존감과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출발점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지도하거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데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지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과 그 출발점은 예방입니다. 미리 어떤 다루기 어려운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어려운 행동이 발생할 때는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말로 직접 지도하기, 제지시하기, 요청하기, 관심 철회하기, 신체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 근처에 교사가 머물러서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주의 주기, 친사회적 행동 및 기술 모델링,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 강화하기, 행동 반영하기 및 칭찬하기, 타임아웃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말로 직접 지도하기입니다.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말로 제안하거나 지도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안 돼요, 기다리세요 등의 간단한 말로 유아의 행동의 방향을 바꾸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말로 지도하는 방법은 유아의 행동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알려주고 대한 행동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유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블럭은 나눠 쓰는 거야. 때리지 않아요.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아에게 교실에서 기대되는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요.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지도 방법의 예로는 교실에서는 걸어 다녀요. 기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예로는 이 블럭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블럭을 찾아보자. 대한 행동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블럭을 말없이 가져오는 대신에 이거 가져가도 돼? 라고 물어보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주는 방법의 예는 너가 누구를 때려서 누가 울고 있잖아. 너가 나도 같이 놀이하고 싶어 라고 말로 해주니까 선생님이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로 직접 지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다음은 제지시하기입니다. 유아가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제지시하기. 그 다음 요청하기입니다. 교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아에게 요구하는 방법인데요. 유아를 존중하면서 교사로서 유아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유아가 명령으로 느끼지 않도록 뭐 해줄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강한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에게는
뭐뭐 해줄래? 라고 묻지 않고 또 이때 유아가 아니요, 싫어요 라고 하면 교사는 다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주세요, 해보자 라는 표현으로 요청합니다. 교실에서는 뛰지 않아요. 왔던 곳부터 다시 걸어와 주세요 라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행동을 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요. 우리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관심 철회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속어의 방법과 같이 교사가 유아의 관심 끌기 행동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사와 또래의 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은 주어졌던 관심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심을 두지 않다가 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간단한 칭찬으로 유아가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 근처에 교사가 머물러서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사가 유아 근처에 머무르기만 해도 문제 행동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관찰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주변에 머무름으로써 해당 유아가 교사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하고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빠르게 개입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주의 주기입니다. 화가 나지 않는 높은 음성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톤으로 주의를 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긍정적인 행동을 언급하여 주의를 주는 것이 좋고요. 유아는 자신이 하던 행동의 방향을 약간 바꾸었을 때 좀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주의 주기. 일곱 번째, 친사회적 행동 및 기술 모델링입니다. 교사와 학급에서 사회적 기술이 잘 발달된 유아는 행동을 통해서 적절한 행동 양식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은 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아는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행동을 지도해주는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하는데 유아가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이나 사항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말로 설명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면 유아가 그 행동을 모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행동 반영하기 및 칭찬하기 그리고 타이머 사용하기는 네,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래스룸 과제란 내용을 확인하셔서 과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한글 파일로 작성하셔서 클래스룸 자기 이름에 있는 곳에 그 과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